자,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는 것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지금까지는 그냥 세모, 즉 삼각형이랑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여러 가지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봤어요. 근데 아니 이렇게 동그란 친구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얘가 이제 반듯반듯하진 않은데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 느낌이 안 올 겁니다. 이거 못 구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원을 중심으로 원 안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사각형을 그려보고 원 밖에도 그려보면서 이 원의 넓이는 어떤 넓이보다는 넓을 거고 어떤 넓이보다는 좁겠다.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방법이에요. 먼저 원 안에 정사각형 그리고 원 밖에 정사각형으로 원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우리 친구들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바로 한 변을 2번 곱하면 됩니다. 자, 아니면 우리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 이 길이, 한 대각선의 길이가 20이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대각선의 길이도 20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마름모라고 보고 대각선의 길이를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정사각형은 마름모, 그리고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자, 한 대각선이 20cm라면 다른 대각선도 20cm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 2개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0 곱하기 20을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즉 400 나누기 2를 계산해서 200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원 보세요. 우리가 살짝 이제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제 복습을 했고요. 우리의 주인공 원은 여기 있습니다. 짠. 자, 반지름이 10cm예요. 반지름이 10cm라면 지름은 얼마일까? 지름은 20cm가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원 밖에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지름입니다. 지름. 그죠? 2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20 곱하기 20 얼마가 된다? 400제곱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안에 그려볼게요. 안에도 정사각형을 그려보면 얘는 한 변의 길이는 알 수 없지만 그 대신 대각선의 길이 알 수 있죠. 대각선은 20cm가 됩니다. 여기도 20cm. 왜? 지름이잖아요. 보세요. 대각선이 원의 지름하고 같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이것은 20 곱하기 20 나누기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20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200제곱센티미터보다 이 원의 넓이는 어떨까요? 더 넓을 겁니다. 더 크겠죠, 넓이가? 밖에 있는 넓이보다는 더 좁을 겁니다. 그러니까 400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원의 넓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200보다는 크고 400보다는 작겠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300쯤 되지 않을까요? 딱 한가운데 쓰인?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자, 원의 넓이를 어림하기 위해서 정사각형의 넓이를 일단 구해보자. 일단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니까 계산해 봤습니다. 200제곱센티미터.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이 20cm인 정사각형이니까 400제곱센티미터. 그래서 200보다 크고 400보다 작을 거야. 예상했어요? 한 300쯤? 자, 좋아요. 자,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어림하는 거냐면 모는 종이 위에다가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7cm인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 모는 한 칸의 넓이는 이제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요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모눈은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요 한 칸의 길이가 이제 1cm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지름이 7cm, 그러니까 지름이 14cm의 원을 이렇게 예쁘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원 안에 대체 모눈이 몇 칸이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어림하기 위해서 모눈을 개수를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안에 완전하게 한 칸의 형태로 남아있는 모눈을 세본 거예요. 자, 어떻게 셌냐면 이제 원을 4등분해서 원 안에 초록색 모눈의 눈을 세워서 이제 4배를 하면 됩니다. 우리 힘들게 하나, 둘, 셋, 넷. 언제 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짠 반으로 나누고 여기도 이렇게 짠 반으로 나누면 어차피 요 한 부분에 있는 모눈의 개수만 세면은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4배를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이제 모눈의 개수를 세서 4배를 했더니 120개다. 그럼 우리 친구도 한 개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니까 120개의 넓이는 12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 밖에 최대한 이 원이 꽉 차게 들어가 있게끔 이렇게 이제 모눈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 선으로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모눈도 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 크게, 최대한 크게 들어가 있게끔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을 이렇게 똑같이 4등분을 해가지고 여기도 원 밖에 빨간색 선 안쪽에 있는 모눈의 수를 세워가지고 4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셌어요. 그랬더니 172개더래요. 그러면 넓이가 17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겠죠? 그럼 보세요. 원 안쪽에 있는 모눈의 넓이는 120제곱센티미터니까 실제 원의 넓이는 얘보다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원 바깥쪽에 있는 모눈의 넓이 172제곱센티미터니까 실제 원의 넓이는 172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 실제 원의 넓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됐죠,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을 통해서도 어림해 볼 수 있고 모눈 종이 위에 원을 그려서도 좀 더 자세하게 어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자,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그 다음 원 밖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로 원의 넓이를 어림하려고 합니다. 네모하나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입니다. 그러면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보죠.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는 알 수 없지만 대각선이 원의 지름인 12cm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즉 144 나누기 2를 하면 되기 때문에 7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의 넓이는 72제곱센티미터보다는 더 클 거예요. 그 다음 원 밖의 정사각형은 한 변이 지름과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름이 12cm니까 한 변이 12cm인 정사각형. 즉 12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면 144가 됩니다. 따라서 144제곱센티미터보다는 더 원의 넓이는 좁을 겁니다. 원은 그죠? 즉, 이 원의 넓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72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크고 144제곱센티미터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네요. 자, 원의 넓이를 우리가 어림에서 알아보았다면요.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되지 않아요? 자,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구하느냐? 원을 잘라서 다른 모양으로 이어 붙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원하면은 선생님은 맛있는 피자가 떠오릅니다. 피자 배달하면 보통 이렇게 피자를 주문하면 다음과 같이 잘라서 나오죠. 근데 어떤 조각은 크고 어떤 조각은 작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로봇가 정확하게 잘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피자는요, 반반 피자예요. 한 번에 2가지 맛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불고기 맛 피자,
여기는요, 야채맛 피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피자를 갖고 왔을 때 선생님이 예쁜 긴 직사각형 모양의 접시에 다시 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불고기맛 피자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꽂아서 놓고 그 다음에 야채맛 피자를 아래에서 위로 꽂아 놓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서로 지금 이 길이는 반지름이나 다름없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맞물려서 이렇게 꽉 맞게 마치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8등분을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된다면 만약에 피자를 좀 더 잘게 잘라서 16조각으로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놓았을 때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으로 쭉 배열이 됩니다. 자, 더 잘라볼까요? 만약에 32등분을 했다면 이런 모양. 64등분을 했다면 이런 모양. 자, 우리 친구들. 점점 모양이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로 갈수록 뭐에 가까워지나요? 점점점. 직사각형에 가깝겠죠. 만약에 64등분이 아니라 만약에 128등분을 한다면 더 직사각형에 가깝겠죠. 그래서 원을 한없이 잘라 이어붙이면요. 직사각형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원의 넓이겠죠. 왜냐하면 이 넓이가 이 넓이죠. 얘가 얘니까 우리가 잘라서 모양만 바꾸게 놓은 거잖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가로가 처음에 피자에 뭐였어요? 자, 가로. 여기가 가로였어요. 여기가 가로입니다. 여기가 가로예요. 여기가 가로. 그죠? 그럼 얘는 피자에서 이 길입니다. 아, 원주 통째로는 아니고 원주의 반이다. 그죠? 그리고 세로 볼게요. 이 길입니다. 이 길이에요. 점점점 다시 돌아가면 이거예요. 이거 피자에서. 그럼 얘는 뭐죠? 얘입니다. 얘. 반지름이죠. 그래서 세로의 길이는 반지름과 같습니다. 아하. 그럼 원주의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반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세로, 즉 반지름을 곱하면 되겠다 라는 걸 알았어요. 좋아요. 다음 장에서 정리를 할게요. 결국 가로는 원주의 반, 원주의 반이라는 건 원주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되고 반지름, 여기다가 세로 반지름을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원의 넓이를 직사각형이라고 보고 가로 곱하기, 여기가 가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계산해 볼게요. 자, 원주 곱하기 2분의 1. 근데 원주는 얼마게 어떻게 구하죠? 원주율 곱하기 지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세로인 반지름을 곱하면 돼요. 아니, 그런데 내가 좀 식을 간단하게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름이라는 거는 반지름 곱하기. 보세요. 이 부분만 선생님이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죠. 그죠? 거기에다 2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약분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름 곱하기 2분의 1은 얘는 반지름인 거예요. 그쵸? 지름의 반이니까. 즉 반지름, 여기 반지름, 그 다음에 원주율. 아하, 반 원주율. 반지름을 2번 곱하고 원주율을 곱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어림했던 방법만 생각했는데 얘가 정확하게 어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둘레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우리 2개 배워서.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줘야 돼요. 왜?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과 원의 넓이의 관계,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반지름이 2배가 되면요. 원주는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의 넓이는 4배가 되고 반지름이 3배가 되면 원주는 3배가 됐지만 원의 넓이는 9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반지름이 만약에 1cm인 원이 있어요. 넓이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을 3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죠.
근데 반지름이 2배가 됐어요. 그래서 2cm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넓이를 계산하려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지름을 2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반지름에서 여기서 2배 됐죠? 여기서 2배 됐죠? 그럼 2배 된 값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원의 넓이는 4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반지름이 3배가 되면요. 3배가 된 게 2번 곱해지니까 9배가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당연히 반지름이 길어지면 당연히 원의 넓이도 커지는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단순히 원 모양이 주어진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거는 그냥 식만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는 이런 모양이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의 넓이를 구해볼 수 있는데요. 자, 원줄이 3.14라고 했을 때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원과 함께 나오는 도형까지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아니, 색칠한 게 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체 정사각형 넓이에서 색칠이 안 된 게 원이기 때문에 바로 반원의 넓이 2개죠.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반원의 2배라면 얘는 원의 넓이죠. 그죠? 즉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얘네 2개를 합한 게 하나의 원이니까 원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예요. 즉 한 변이 10인 정사각형 10 곱하기 10에다가 반원, 즉 얘는 5 곱하기 5 3.14 나누기 2를 한 게 반원인데 그거의 2배니까 그냥 원의 넓이 계산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넓이까지 구해볼 수 있답니다. 좋아요. 자, 그럼 문제통에서 한번 다시 개념 정리해 볼게요.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붙이면 직사각형에 가까워지는 도형이 된다. 네모하는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원주율은 3.14. 그럼 이제 가로가 뭐가 된다라고 그랬죠? 가로. 우리 피자 반반 모양, 반반 맛인데 얘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딱 끼워 맞춰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이는 원주의 반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즉 원주의 반 2분의 1입니다. 그럼 원주는 어때요? 지름이 10cm니까 10 곱하기 원주율 3.14의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3.14는 31.4고요. 여기에 반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되고 나누기 2를 해도 좋아요.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게요. 1, 2에다가 11, 5, 14, 7이니까 소수점 올려 찍어줘가지고 15.7입니다. 그래서 15.7cm에다가 세로는 뭐가 돼요? 반지름이죠. 그래서 5cm가 되는 거죠. 즉 15.7 곱하기 5를 하면 이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답니다.